안녕하세요. 데이업 이세훈입니다. 자, 오늘은 CU박스가 물적 분할 공시로 인해서 상한가에 진입을 한 모습인데요. 물적 분할 공시 내용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어떤 차이도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이제 10월 18일 날 나온 공시 내용이 되겠는데요. 분할 회사는 이제 CU박스이고요. 분할 신설 회사는 유온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 회사는 존속하여 분할 신설 회사 발행 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유온 로보틱스 지분 100%를 CU박스가 보유하는 형태로 분할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분할 기일은 2025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에 대한 내용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분할이 된다라고 했을 때 향후 CU박스는 AI 솔루션 개발 및 공급 사업을 주력으로 맡고 유온 로보틱스는 AI 로봇 사업을 주력으로 하면서 사업 부분의 어떤 파트가 좀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분할하는 어떤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도 봐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분할해서 사업의 어떤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외부로부터 좀 투자도 좀 받아서 기업의 어떤 가치를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투자 유치와 어떤 투자 활동 이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업 분할 일정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어떤 이제 물적 분할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주주 확정 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월 5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3거래일 결제 제도를 쓰고 있죠. 그래서 11월 5일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주말도 좀 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11월 1일 금요일인데 금요일 오후 6시까지는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번 의사 결정에 찬성 또는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주로서 이번 이제 물적 분할에 반대를 한다 또는 찬성을 한다 의견이 나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11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간 동안에 모아진 어떤 반대의 의사 결정과 또 찬성하는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주총회를 11월 29일 날 열어서 찬성이냐 반대냐에 따라서 물적 분할이 승인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번 물적 분할에 반대 접수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회사 쪽에서 주식을 사주는 겁니다. 그 반대하신 분들의 주식을 회사에서 사주는 기간이에요. 이게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3거래일 결제 제도를 쓰기 때문에 19일까지 가면 안 되고요. 12월 17일 이전에는 만약에 주식 매수권을 행사를 한다면 12월 17일 이전에는 행사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회사 측에서 반대하신 분들의 주주님들의 주식을 사줄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반대 접수는 했는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안 하면 CU박스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반대도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주식 매수 청구권도 행사를 해야 여러분들의 주식을 회사 측에서 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할 기일은 아까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회사에서 얼마에 내 주식을 사주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현재 공시로 나와 있는 부분은 3,653원에 주당 3,653원에 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받으면 청구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즉 12월 19일까지가 청구 기간이었는데 요거부터 이제 1개월 이내니까 2025년 1월 19일 이전에는 증권사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은 2025년 1월 19일 이전에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 매수 예정 가격이에요. 자, 지금 오늘 CU박스가 상한가를 가서 4,020원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현재가가. 근데 매수 예정가가 3,653원이에요. 매수 예정가가. 자, 쉽게 말하면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가보다 매수 예정가가 높으면 행사를 하는 게 주주한테 유리합니다. 반대로 현재가가 매수 예정가보다 높으면, 현재가가 높으면 굳이 매수 청구를 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일정들 체크를 하면서 과연 나에게 어떤 게 유리할 것이냐를 잘 판단하신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CU박스에 대한 물적 분할 공시 내용들 한번 쭉 살펴봤고, 자, 그러면 인적 분할과 어떤 물적 분할의 기본적인 어떤 차이, 이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인적 분할도 그렇고 물적 분할도 그렇고 기업을 분할한다는 데에서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기업을 분할하는 거예요. 인적 분할도 분할이고 물적 분할도 분할입니다. 다만 분할 시 지분의 소유권의 차이가 발생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는데, 인적 분할부터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해서 CU박스를 만약에 인적 분할을 했다. 그러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CU박스의 주식도 보유를 하고 신설되는 유온 로보틱스의 주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CU박스의 주식도 보유하고 유온 로보틱스의 주식도 보유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떠한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의 가치는 보존을 하면서 이 신설되는 법인이 향후에 어떠한 뭐 상장을 한다거나 또는 주가가 뭐 이제 상장을 해서 급등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전체적인 어떤 주식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인적 분할의 사례로 손꼽아 보면 SK텔레콤하고 SK스퀘어 분할 사례, 인적 분할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두산에서는 두산과 두산솔루스, 두산퓨어셀의 인적 분할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인데, 물적 분할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CU박스가 이제 분할하는 방식이죠. 이거는 기존의 회사가 일부 사업을 분리를 하면서 새로운 신설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배분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모회사가 그냥 지분 100%를 다 보유하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되면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신규 설립 회사의 어떤 주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신규 사업을 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어떤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을 받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또는 상장이나 이런 것들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도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분할의 목적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는 게 투자의 유치와 어떤 투자의 활동, 이 부분. 뭐 향후에 어떠한 이제 뭐 투자도 좀 받고 나중에 뭐 상장을 통해서 대규모 어떠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 물적 분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어떤 물적 분할의 사례는 과거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인적 분할은 소액 주주에게 유리하고 물적 분할은 회사의 입장에서 유리하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고, 오늘 CU박스가 상한가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적 분할 자체를 호재로 인식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기에는 현재 CU박스가 AI 솔루션 개발하고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재무가 너무 안 좋아요. 적자가 몇 년 또 지속되면 자칫하면 자본 잠식의 우려도 좀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U박스 아래에서 뭐 이제 로봇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어떤 가치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따로 떼어내서 분할해서 좀 제대로 된 어떤 가치도 좀 평가받고 사업 규모도 좀 확장해서 실적도 개선되면 좋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투자 유치나 상장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요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런 대규모 자금 조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오늘 이제 그 반영되어서 CU박스의 상한가라는 결과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CU박스의 어떤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내용들, 일정들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봤고요. 보유하신 분들 또는 주식을 뭐 매수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어떤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